안녕하십니까. 용접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기 용량인데, 어떤 용량을 결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게 내가 붙이는 재료의 두께가 얼마나 될 거냐. 그래서 용접기 용량이라는 것은 용접하려고 하는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판이냐, 후판이냐, 중판이냐에 따라서 두께 레인지가 달라지는데, 박판의 정의는 두께를 다른 두 치수니까 폭호구 길이가 되겠죠. 치수 중 작은 값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0.5 이하인 경우에 이걸 박판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산업 분야별로 달라요. 중공업에서는 25mm 이상이 후판, 6mm 이하면 아주 박판이라고 그러고, 일반 철강 산업에서는 6mm 이상을 후판, 3mm 이하를 박판이라고 그러고, 그 사이를 중판이라고 그런다. 그냥 일상적으로 용접을 하실 때는 철강 산업에서 쓰는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판은 3mm 이하, 중판은 3에서 6mm 사이, 후판은 6mm 이상 되는 것을 박판, 중판, 후판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판을 용접하는 용접기, 용량이 작은 용접기 가지고 후판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나중에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물 두께에 따라서 용접봉 및 용접 조건이 이제 여기 주어진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박판이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용접봉은 지름이 2mm나 2.6mm짜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에서 6mm 사이다 그러면 2.6파이나 용접봉 지름이 3.2파이. 그 다음에 두꺼운 판이다 그러면 3.2, 4.0, 5.0mm 지름이 되는 용접봉을 쓰시면 되고, 사용 전류는 뭐 여기 이렇게 각각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전압하고. 여러분이 용접하시는데 판재가 자꾸 녹아서 구멍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전류가 너무 높은 값이거나 아니면 용접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전류를 낮춘다든지 속도를 좀 키운다든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크 처음 스타트, 시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전류가 너무 이렇게 낮은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아크가 자꾸 꺼지거나 또는 달라붙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류를 좀 키운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접기는 전기 소모량이 매우 높은 기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6파이짜리 요거 가지고 용접을 할 때 전기 소모량이 얼마냐 그러면 100A를 쓰고 26V를 쓴다 그러면 2.6kW가 돼요. kVA가 되는데, 그러면 1kW짜리 전기 난로를 2개 반을 풀로 켜놓고 전기를 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기는 쇠를 녹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접기의 그 용량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판, 얇은 판을 용접할 때 그때는 2.0이나 2.6파이를 쓰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는 용접기 용량이 3 내지 3.5 kVA짜리를 쓰시면 되고, 중판 3에서 6T 사이를 용접하신다 그러면 3 내지 5 kVA, 그 다음에 후판을 용접한다 그러면 5kVA 이상 되는 용접기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작은 용접기로 중판이나 후판 용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용접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후판, 두께가 두꺼운 재료를 용접할 경우에는 피부가크 용접봉을 써서 용접을 하게 되면 능률이 낮기 때문에 용접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용접량이 많은 경우에는
아예 그 부엌가스 용접기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엌가스 용접기다 그러면 CO2 용접기, 솔리드 와이어를 쓰는 경우 아니면 플럭스 코드 와이어를 쓰는 경우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접기는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높은 기기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2.6파에 용접하는데 2.6kW가 전기를 쓴다. 그래서 전기 소모량이 많으니까 용접기는 발열량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발열량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용접기가 어떤 일정한 용접기가 있으면 그 부피의 절반 이상이, 심지어는 한 70%까지도 냉각 파트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용접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발열량, 전기 소모량이 많아서 발열량이 많다. 발열량이 제한된 값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제한을 해요. 어떻게 제한하느냐? 그럼 정해진 전류값을 가지고 정해진 전류값으로 일정 시간 이상을 용접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줘요. 즉 용접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전류값을 사용할 때 용접 시간을 정해주는 것, 이것을 용접기의 사용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듀티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용접기를 선택하실 때 보셔야 될 게 듀티 사이클이에요. 이것은 몇 암페어에서 몇 퍼센트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듀티 사이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용접기 사용률이 되는데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전류로 용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중에 몇 분인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듀티 사이클이에요. 용접기 사용률. 그래서 만약에 60% 사용률이다 그러면 그 정해진 전류로 과열 없이 10분 중에 6분을 용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해진 전류만 가지고 용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전류를 더 쓸 수도 있고 더 낮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사용률을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사용률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류분의 전격 전류, 정해진 전류값의 제곱한 거에다가 사용률, 이 전격 전류 사용률이 몇 퍼센트냐 해서 요걸 구하면 요 사용 전류 가지고 용접기 사용률을 얼마까지 쓸 수 있다 하는 걸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200A에서 사용률이 60%, 이걸 보통 전격 사용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의 용접기를 가지고 우리가 250A로 용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만큼 쓸 수 있냐? 그럼 사용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식에다 넣어가지고 200A에서 60이라 그랬으니까 250분의 200 제곱 곱하기 60 해주면 38%가 나와요. 10분 중에서 3.8분 용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8분 용접하고 6.2분은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200A 가지고 사용률이 60%다 그러면은 200A로 용접할 때는 6분 용접하고 4분 쉬고 6분 용접하고 4분 쉬고 그렇게 용접해야 되는데, 만약에 250A 전격 사용률보다 전류 값을 더 크게 쓸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오버해서 쓰게 되면 용접기가 이제 과열이 되거나 불이 들어와서 용접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용접기가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용접기를 가지고 10분 내내 계속 용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100% 사용률로 용접하고 싶다. 그때는 전류값을 얼마로 써야 되느냐? 그럼 요 식에서 사용률이 100%고 요 값이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거꾸로 이제 그걸 계산하면 전류값은 200 곱하기 루트 100분의 60 사용률 B를 루트로 한 겁니다. 하게 되면 155A가 나와요. 그러면 200A를 쓰게 되면 10분 중에 6분을 용접할 수 있었는데 155A로 낮추면 10분 내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접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용접기 사용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용접기 용량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용접기 용량은 최대 전류 곱하기 최대 전압을 곱하면 kVA가 나옵니다. 킬로볼트 암페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일반 지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20A 전류로 10분 중에 약 4분을 용접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률이 40%이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는 어느 걸 선정하면 되느냐? 120A에서 사용률이 40% 이상인 용접기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120A 이상의 전류에서 사용률이 40%가 되는 용접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접기 용량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120A에서 사용률이 40% 이상인 것, 즉 120A에서 사용률이 60%인 용접기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130A에서 사용률이 40%인 용접기를 선택하시면 120A 가지고 용접기 사용률 40%로 용접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접기 용량을 판단하는 그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피부과크 용접기에서 사용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60% 정도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용접봉을 다 사용하고 나면 용접봉을 새로 교체해서 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재 용접 상태도 보고 슬래그도 제거하고 사용률 100%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0%를 보면 꽤 높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보통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공장이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는 용접해야 될 양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용량이 큰 용접기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용량이 큰 거는 고가이고 무게도 무겁고 하니까 알맞는 용량을 선택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용 용접기 선택 요령을 보면, 만약에 추천이 가정용에서는 단상 DC 인버터 피부과크 용접기를 쓰시는 것이 좋겠다. 용량은 3kVA 내외, 그리고 단상을 쓰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용접 가능한 재료는 거의 대부분의 재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소강,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강,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용접봉이 좀 고가인 편이고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용접봉만 있으면 용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합금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구할 수 있는 용접봉을 확인해서 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번을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박판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소형 점용접기, 자동차 수리를 직접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이것도 용량 3kVA 내외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접할 수 있는 재료는 피부과크 용접기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플라스틱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부러졌을 때 플라스틱을 용접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용접기는 열풍 용접기가 있고 열판 가열식 용접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풍 용접기는 우리 드라이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이 좀 뾰족하게 생겼죠. 열풍을 가지고 붙이고자 하는 부위를 가열해서 이제 용접을 하는 용접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판 가열식은 붙이고자 하는 부위를 열판에다 대서 접촉시켜서 가열해가지고 용접을 하는 그런 용접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 다리미를 가열해서 거기다 플라스틱을 대면 플라스틱이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용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용접이 가능한 재료는 열가소성 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열가소성 수지 뭐냐 그러면, 가열을 하면은 얘가 탁 버리지 않고 소성 변형을 말캉말캉해지는 그런 플라스틱을 열가소성 수지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용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에 얘는 아세탈, 아크릴, ABS, 셀룰로스, 폴리아미드, 불화수소, 테플론이에요. 얘네들도 용접 가능한 겁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HDP, LDP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폴리아미드, PP, 폴리프로필렌, PVC 등 이런 것들이 열가소성 수지고 용접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접기를 어떤 용접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